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트럭 장사 얘기를 좀 더 올려볼게요. 뭐 트럭 장사들이 사실 겨울 때보다는 지금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좀 많이 도전들을 하세요. 지금이 이제 할 것들이 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참외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참외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지금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이제 갑자기 다운이 막 도도도독 되는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5월 20일을 전후해 가지고 참외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때 아마 재미를 잠깐 동안 참외 가지고 재미를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세요. 뭐 문자로도 하시고 트럭 장사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트럭 장사 사관학교에 오시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뭐 이러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이 방향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별된 인원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면담을 거치셔야 되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많은 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서울 경기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럭 장사, 제가 이 책에도 그런 말을 썼듯이 트럭 장사 유통기한은 3년입니다 라고 쓴 적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왜 3년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트럭 장사를 만약에 생각하셨으면 절대 3년을 이상을 계획을 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1년 목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잡으십시오. 정말 1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이 지나면요, 처음에 그 열정과 뭐라고 그럴까요? 그 노력이 2년째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1년에 자기의 목표의 절반 이상은 가라고 그래요. 최소 절반 이상은 가야지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정도 왔구나를 보기 때문에 2년째를 버틸 수가 있는데, 1년째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1년 좀 지났을 시점에 저는 빚이 일단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빚을 다 해결하는데 뭐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2년째를 버틸 수 있었고 3년째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1년째는요 저는 모든 빚을 다 갚는 데였어요. 그래서 거의 제 빚이 많았기 때문에 1년이 좀 더 걸렸죠. 걸려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제가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하죠. 이 교육을 하고 뭐 하려면 그래도 사무실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하나 열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물류센터를 2년차에 만들었고, 3년차에서는 좀 더 규모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3년 가깝게 전 길에서 장사를 거의 나가다시피 했거든요. 그 단계, 저는 이 계획을 차근차근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트럭 장사를 왜 1년 동안은 전력 질주가 가능해요. 제일 고비가 3일입니다. 3일. 3일째 되는 날 막 심장이 어떤 분은 벌렁벌렁 하세요. 진짜 공황장애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 단속반이 뭐라고 그러죠, 경찰이 뭐라고 그러죠, 주변 노점상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럭 장사 안 해보신 분들이 장사를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진짜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안 됩니다. 그러면 트럭 장사 나가서 단속 한 몇 번 걸리고, 저도 단속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걸려가지고 법원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많이 갔고, 그래서 1년에 벌금이 제가 700에서 1000만원 나왔어요. 제 벌금이. 그 정도로 단속 걸려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가 있는 거죠. 제 스토리가. 근데 어떤 분들 진짜 그런 분들 저 봤어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장사를 알려주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이게
남의 얘기고 그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냐면요, 남의 얘기를 자기가 갖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께 못 되는 거죠.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버려요. 막 진짜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막 문의도 오시고 이게 맞는 건가요? 하고 저한테 문자를 많이 하시는데, 아예 그냥 그런 분들 말은 솔직한 얘기로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정말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건 제가 화가 납니다, 솔직히. 그리고 장사 3일 정도 되면요, 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길이 내가 맞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걸 버티고 나면 한 달은 버팁니다. 근데 또 한 달이 되면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요, 이게 내가 과연 진짜 맞나? 내가 이 정도 벌었는데 이게 한 달째 되는 날 그 손익분기점 뭐 이렇게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한 달 만에 모든 걸 다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물론 저희 팀에는 한 달 만에요, 뭐 순이익이 뭐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이 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저희는 많이 난다고 그러면 1억 클럽이에요. 저희는 1억 클럽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연봉 1억 정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달 순수익이 800 정도 나와야, 800에서 1500 정도 나와야 1억 클럽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지금 시기엔 더 나와야겠죠. 이런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밑에 쪽 300 뭐 밑으로 버시는 분들은, 순이익 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트럭 장사를 시작했나? 과연 내가 이게 맞나?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순이익 나는 거, 그것도 감사함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아직까지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자기가 그 정도 수익이 나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한 달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3달이 되면 이 연봉 1억 클럽에 있던 분들도 딜레마가 옵니다. 어떤 딜레마냐? 여기서 이제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댐댐이가 나옵니다. 자만감이 이제 커져가요. 이때 되면 나 장사 잘해. 나는 트럭 장사 타고났어. 난 장사 타고났어. 나는 뭐 더 뭐 바랄 게 없어. 이제 나는 조금 더 싼 물건 받으러 다니면 될 거야. 그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야. 그 순간부터 망치는 겁니다. 저희 팀에도 얼마 전에 퇴소 한 명 당했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퇴소 안 시켰는데 퇴소 한 명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뭐 비닐값이 어디 가면 얼마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럼 싼 데 가면 되잖아요. 더 얇은 거 쓰고 그런 데 가면 되잖아요. 뭐 여기서 잡아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는 거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봤는데 가는 거는 절대 안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 퇴소 조건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다 퇴소를 시키려고 그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퇴소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방향성이 퇴소를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놔두다 보니까, 이분들을 그냥 계속 안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악영향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분들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퇴소를 시킬 겁니다. 3개월 되면 그런 자만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걸 어떻게 잘 견디느냐,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어딜 가나 그걸 도와주는, 분명히 옆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도로 간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혼자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성이 들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3개월째 되는 날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해요. 잔머리라고 그러죠. 잔머리를 엄청 굴리세요. 이게 보입니다. 자기는 안 보일 것 같고 자기만 아는 것 같은데 솔직히 다 보입니다. 그런 거. 뭐 창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 분들 이제 3개월째 또 딜레마가 한번 오고요. 다음 6개월째 됐는데도 별반 내가 이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이제 이 6개월 지점때 되면 트럭 장사가 언제나 잘 되진 않습니다. 한 번씩 이게 탁탁 막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3개월
6개월 되면 이제 한번 턱 막힐 때가 됐어요. 크게 막힐 때가 됐어요. 무언가 걸림돌이 크게 걸립니다. 그때 이제 삐끄덕 하는 거죠. 아, 내가 좀 쉬었다가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게 과연 맞게 가는 걸까라는 딜레마가 한 번씩은 옵니다. 그 걸림돌에서. 근데 그 걸림돌을 잘 극복하시는 분들이 1년을 갑니다.